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7월달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정말 다행히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악재가 딱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악재는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은 7월 31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룰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속전속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미국 증시에서 실적 호조 기업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아쉬운 거는 지속적으로 음봉을 나타낸다는 거. 코스피는 이러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반등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와중에 2450까지 회복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 놓기는 매우 이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피가 1년 내내 하락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직접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조금 암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다시피 여전히 떨어지는 칼날이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그리고 또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겠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고 결국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한 번 더 급락한 다음에 또 박스를 만들고 또 급락하고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분명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놓으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2550에서 2600 이 라인을 한번 뚫고 올라가야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급등했던 삼성전자, 최근에는 살짝은 힘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6만원을 뚫고 오는 그때 삼성전자 무빙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지만 계속 음봉을 나타내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65,000원, 7만원까지 갈 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반등세가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멀었습니다. 결국은 121선, 보라색 선인 850을 뚫고 가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거 분명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7월달에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나 샀나 봤더니 7월 초반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가 8월도 당연히 이어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2조원 조금 넘는 그 정도 금액만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부터 사야지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물론 거기는 정답이 없겠지만 일단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코스피를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무려 지금까지 거의 15조나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지금부터 5조는 더 매수를 해줘야 그때부터는 이거 외국인이 조금 진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머네요.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달에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빨간 양봉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꼴이 빨간 양봉이기 때문에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목표는 2800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7월 달에 순매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상위 10개 기업이 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SOL, KT, SK텔레콤, 타차전, SKIT, 그리고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매수를 했다는 거. 7월달에 외국인이 크게 돌아왔는데 그때 가장 먼저 산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라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은 7월달에 LG엔솔, 셀트리온, 네이버, LG생건, 현대모비스, 크래프톤,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환율은 1307원으로 1350원 간다 그런 얘기를 뒤로하고 살짝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WTI는 100달러 아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선물을 봤을 때는 살짝은 아쉽죠.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외국인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매수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도도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그 와중에 콜옵션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풋옵션은 매도량을 늘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량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은 외국인이 이것만 봤을 때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상승 쪽에 발 한쪽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 보더니 또 오르고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1%에서 2%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 또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호실적 그리고 우려 감소의 낙관론이 슬금슬금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마존이 10%나 급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안도 랠리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스닥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12,500포인트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추가적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코스피와 코스닥도 나스닥처럼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일요일날 살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금요일날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내일 코스피는 아마도 보합권 내외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죠. 일단 7월달은 외국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되었어도 순매수로 전환한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8월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사실상 이번 주에는 이 두 개가 진짜 중요한데요. 악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옐런이 침체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고용 때문이죠. 하지만 오는 5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하게 흘러간다면은 지금 슬금슬금 야 침체가 오더라도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그냥 와장창 부셔버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이 친구가 완전 탱탱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바로 두 번째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슈입니다. 중국이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시진핑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그만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에 미국 하원 의장이 과연 대만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시아 순방을 하러 출발을 했고 내일은 싱가포르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아시아 순방 안에 대만을 갈지 안 갈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만을 간다 안 간다 이러한 공식 발표가 없지만 만약에 간다면은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느꼈던 서늘함을 한 번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또 악재를 줄지 이 두 개 뉴스를 우리가 이번 주에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거는 7월 한 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집중된 이번 주를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LG엔솔, LG생건, LG화학,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하이브, 카카오, LIG넥스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움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LG엔솔, 하나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현대로템, LG노텍, 삼성SDI, 현대미포조선, 현대위아 등등등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많이 샀는가?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삼성SDI, 성일하이텍, SKIT, OCI, 삼성전자, 비덴트,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바로 7세대 그랜저가 올해 4분기에 나온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자동차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현대차의 약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원숭이 도창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위원 15명 중에 9명
9명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하는 만큼 코로나처럼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은 살짝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러시아 가스 추가 감축 통보가 나왔다는 소식. 결국은 유럽에서 에너지난이 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은 WTI나 그 다음에 가스 가격이 조금 잠잠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에는 또 한 번 더 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는 에너지주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과연 가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은 월마트 쇼크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오면서 중저소득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마트, 그러니까 소매 업계들은 전부 다 주가가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담은 되게 잘 끝났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29조 원에 달하는 투자 소식을 듣고 역사적 발표라며 크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FMC가 걱정이 조금 되었는데 갑자기 비둘기 마술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0.75% 인상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며 비둘기 쇼를 보여줬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을 고려할 때는 현재 침체에 있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금요일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또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후 법안 통과가 나온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 내 친환경 관련주, 특히 태양광 관련주가 불을 뿜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솔루션, OCI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흐름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또 슬슬 끝나가네요. 월요일입니다. 7월 수출입 현황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산다면 LTV가 80%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온라인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BOE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이틀 밀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 5G 중간 요금제 5종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SM그룹이죠. 에스파 일본 쇼케이스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폐하마켓가 열린다고 합니다.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유한 양행이 여기서 레이저 티닙 초록 공개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이렇게 기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주, 증시 일정, 보예수, 그리고 주말 뉴스와 실적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빡빡빡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양봉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악재 2개, 이 2개가 또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